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1년의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바깥 온도는 영하 8도 정도 있고요. 현재 시간은 9시 40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온도는 영상 9도. 아이고, 습도는 바깥의 온도가 차이가 나면 이렇게 유리에, 이걸 뭐라 그러죠? 유리에 이게 껴요. 물기가 낍니다. 습기. 이게 끼다 보니까 습도가 88%예요. 그럼 92%죠. 아이고 이러니 환기를 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물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더 아이고 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물 준 아이 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꼬지에 물을 그렇게 많이 주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주나 싶었습니다. 이꼬지도 어느 정도 뿌리만 잘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이꼬지도 한 번에 물을 왕 먹어야 합니다. 얘네들도 찔끔찔끔 주는 거 안 좋아해요. 애기 키울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하고 배고픈 걸 좀 남겨두고 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주면 애기 화내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고 이쁜 얼굴을 만들어 주려면요. 얘네들이 양껏 먹어야 돼요. 양껏 먹고 안 먹고 또 다시 양껏 먹고 안 먹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꼬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꼬지를 했는 거 잠시만요. 여기는 조이스 툴로크 금도 아직까지 별로 기미가 없고 그냥 끝에가 빨긋빨긋 조금 올라왔을까요? 확대하면 조금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본다고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따뜻한 곳에 두고 싶어도 혹시나 지금 집안에는 너무 건조해요. 아무리 가습기를 틀어놔도 아이들이 있고 겨울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건조합니다. 그래서 잎이 나오기도 전에 마를까 싶어서 제가 얘는 좀 춥더라도 바깥쪽이나 아니면 창문 저쪽에 두고 햇볕을 좀 보라고 냅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댓글에서 보니까 어떤 한 분 저도 그거 방법은 쓰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여기에다가 뚜껑 같은 거를 투명한 뚜껑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 그걸 덮어놓으면 약간 온실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여기에다 비닐을 살짝 걸쳐놨나 봐요. 그래서 온실 효과처럼 해서 뿌리하고 얼굴이 다 나왔다 그래요. 자라는 속도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안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과 자구가 나왔다 그러면 비닐을 너무 오래도록 계속 덮어주면 오히려 별로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제가 댓글에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댓글로 다시 좀 어떤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한번 달아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분 거 올라오면 다시금 조아님이던데 올라오면 제가 다시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동안 그러니까 이꼬지를 해서 전혀 뿌리도 안 나고 얼굴도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베란다 추운 곳에 놔두셨다 그러면 햇살이 가장 좋은 곳에다 놔두시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는 이꼬지를 원래는 아무 데나 놔둡니다. 거실 창가 바로 앞에다가 놔둬요. 그러면 얼굴하고 이런 아이들을 거진 3주 조금 넘으면 나오는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제가 창가에 뒀다고 해서 다 같이 창가에 두셨다 그러면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만약에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따뜻한 곳에 창가 쪽이나 이런 데다 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늘에다 놔둬도 깍지가 한겨울에도 깍지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깍지는 바람에 날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늘에다 놔두는 거는 좀 별로고 약간 햇살 아래에 놔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가 쪽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제 거는 심어줘도 되는 얼굴인데요.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저는 마르도록 그냥 놔둬보고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다시 뜯어보는 입도 해볼 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뜯는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직젠 골드? 저도 그거는 잘 성공을 못 해봤거든요. 여러 입장을 뜯어놔도 그냥 말라버리거나 뿌리 나오다가 끝나고 막 이래서 그거는 한 여러 장 뜯어서 흙 위에 한번 올려놓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꽃이 나눔하기 전까지는 그냥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좀 지금보다 한파가 조금 살짝 꺾이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제가 다시금 이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물해야 될 때가 있어서요. 같은 종류로는 심어주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심어서 저도 선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눔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없는 동안에 방울복랑 금이 통통하게 하엽도 지면서 잘 있어 주었네요. 제발 제 곁에서 오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아이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금이죠. 요즘에 방울복랑 금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 거보다 더 풍성한데 25,000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때 안달복살형으로 사지 않아도 됐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쁩니다. 아, 이쁘죠? 자리를 잘 잡았으니 이제 물도 잘 먹고, 제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매번 이 아이는 관리 소홀인지, 제가 너무 많은 관심을 줘서 그런지, 제 곁을 떠나는 아이, 방울복랑금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아까 어저께 물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올해만큼은 저도 물관수를 어, 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 물을, 지금 제가 물 주는 거는 얼굴 두껍고 이런 페리도트 같은 아이들이나 요런 아리엘 같은 아이들까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물 많이 먹는 애들도 뭐 얘네들보다 물을 조금 더 챙겨주면 되는데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아이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 중간에 껴가지고 걔네들이 어느 선까지가 중간에 껴있는 애들인지를 모르는 거죠. 얘가 물 잘 먹는 애들 쪽인지 아닌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애들은 물을 챙겨주니까 오히려 잎을 막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서 물을 중단해버리면 요로나 요 펜댄스 같은 경우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 얘가 묵은둥이처럼 자라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숲 관리, 머리, 입장 관리, 수영 관리를 못해서 요런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얘네들 물주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조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제가 얘를 한 번은 물을 너무 안 주다가 줘서 보냈나? 어쨌든 입을 뚜두둑 떨어뜨리면서 목대 부분이 말라가면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 아이도 잘 이쁘게 키워서 제대로 한번 모양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밑에 하얀만 지금 너무 열심히 지고 있어요. 이 뭔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네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게 못 읽는 저하고 잘 안 맞는 아이들이 중간에 있는데 이런 아이들하고 잘 얘기 좀 해봐서 얘네들 마음을 잘 알아주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육이를 통통하게 키우고 안전 문자가 들어와서 자꾸 끊기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통통하게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저만 다육이 물 주는 게 약간 어려워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상태로 키우더라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려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꼬지로 키우다 보니
제가 주는 물, 그러니까 아이들도, 애기들도 엄마한테서 잘 크잖아요. 다른 엄마들도 아기를 키우지만 내 아이는 엄마가 잘 케어를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아이를 잘 보고, 먹는 거나 이런 거를 다른 아이와 달리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주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처음에 데리고 와서 키울 때는 좀 까칠하더라도 이꼬지에 성공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얘네들은 제가 주는 물에도 얘네들이 적응하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습성도 있겠지만 저하고 얘하고는 물 주는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많이 배고파하지 않아도 제가 준다고 해서 막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크셔나인데요. 예전에 제가 큰 아이를 키울 때 니크셔나는 물을 많이 줘버리면 못 자라거나, 물론 이제 걔가 묵은둥이나 같이 한 화분에 사는 환경이 똑같지는 않지만 얘네들을 어릴 때부터 제가 키우고 케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통통한 얼굴로 자라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다른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물 주는 게 얘네들하고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현 상태로는 입장이 너무 말랐다, 목마르다 이럴 때 물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릴리원 얘도 창 쪽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한 번도 입이 통통해지게 키워보지를 못했어요. 얘가 저희 집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혹시나 입장은 그러니까 입장은 얇기는 한데요. 단단해요. 그래서 물을 더 줘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고수님이고 다육이 농장에서 정말 얼굴 보면 똑같은 똑같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거 꺼내서 한번 볼까요? 얘네들 요번에 물 준 게 참 좋았나 봅니다. 살이 아우 얘네들한테 주는 이거는 아니야 아르케인인데요. 아르케인인데 얘도 한참 말라서 있었는데요. 요번에 물을 한 건 주고 난 다음에 겨울에 물관수를 제가 잘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준다고 해도 더 쬐끔씩 줬지 이렇게 더 많이 주진 않아 밑에 흐를 정도로 주지는 않았거든요. 얘네들 지금 흙에 좀 무거워요.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까지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올 겨울에는 날씨 좋은 날만 있지 않았고 추운 날도 많았잖아요. 근데 베란다 아니라는 특성 안에서 제가 그냥 물을 줬는데 어, 제 생각 바뀝니다. 또 경험이 하나 쌓이는 거죠.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줘도 얘네들이 잘 먹구나. 단지 겨울에도 주면 잘 먹는데 웃자랄까봐 못 주는 거죠. 근데 온도를 떨어뜨려 가면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천천히지만 물은 먹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무조건 물을 굶기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란다 환경에 따라 달라요. 베란다 어떤 분의 베란다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이 집이 지어진 지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만으로 6년이 안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 베란다가 따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영하권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의 베란다는 보면 이제 건물이 오래 짓다 보면 이제 벽속이 바깥 문을 닫아도 우풍이 너무 세요. 왜 추워요. 영하권으로 훅 떨어져서 얼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의 베란다에는 얘네들이 완전히 물 먹는 것도 모든 게 정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 주듯이 줘버리면 더 얼어버리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온도를 항상 말하는 거는 베란다 온도를 측정해 보시고 저한테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빼고 나면요. 끼워 넣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연지곤지인데요.
아이고, 정말 얼굴을 못난이로 키웠습니다. 안에는 막 화상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얘네들은 너무 볼품없이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그나마 아가 자구는 제대로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자구가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고 입장도 다시 시작하면 입장도 이쁘게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아, 요 아이도 이꼬지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얘가 몸값이 비싼 연지곤지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얘가 몸값이 좀 나가는 연지곤지였죠. 요거보다 작은 아이가 10,000원을 했으니까. 아, 이 연지곤지도 한번 이꼬지를 해보고 싶으네요. 요렇게 물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요렇게 이쁜 아이가 못난이가 됩니다. 바깥에 엄마 입장을 보면 이뻤을 것 같죠? 근데 아내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아직도 이런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지도 아직 제가 분간을 못합니다.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제가 키우는 거 중에서 아이시 그린이 한 번은 맨 초창기에도 데리고 왔었어요. 제가 19년도에 시작이 아니라 18년 6월 달에 데리고 와서 거진 다 얼려 죽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시 그린도 얼려서 죽였죠. 바깥의 온도가 영하 17도였는데 밖에다 노숙할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물론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놨다고 베란다 난간을 통째로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놨었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아내가 영하 17도는 전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비닐하우스라고 괜찮다고 놔뒀다가 완전히 얼려버렸죠. 그때 한번 얼려서 죽이고 두 번째는 얘를 물을 주다가 여름에 물 주고 제가 물 주고 뭐 하면서 하여튼 뿌리가 상했는지 얘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꼬지를 해서 이꼬지 저기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시 그린이 군생입니다. 요 아이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주다가 말렸으니까 물을 안 주면 잘 크겠지 해서 물을 또 다시 안 줬더니 얼굴이 이쁘게 우리는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만 놓는다고 해서 그러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이쁘게 정말 이쁘게 잘 키우는 농장에서 통통한 얼굴을 보면 탐스러울 정도로 크잖아요. 그런 얼굴로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물 주기를 다시금 물을 주고 있는데 아, 어디 선까지를 물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이때쯤이면 딱 물 줄 타임이다라는 걸 아직 아이시 그린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보고 살짝 밑입장이 살짝만 말랑거려도 제가 물을 주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물을 줘도 얘는 뭐 더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시 그린은 저한테 있어서는 그나마 온순한 성격의 다육입니다. 아이고, 입장에 물 잘 먹었네요. 아, 이쁩니다. 이쁘게 잘 커주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잘 되는데 아, 얼굴이 정말 작고 블루빈스 같은 그런 목대 가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물을 막 더 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 그래서 다육이는 여러 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성격을 알까요? 지금 제가 케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서요. 알 듯한데 다시 물 줄 때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만 데려와야 합니다. 아유, 근데도 경매에 얼쩡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아, 이쁩니다. 오늘 아이시 그린이 너무 이쁘네요. 아이시 그린에 제가 오늘 꽂혔습니다. 와, 대박 이쁩니다. 와, 정말 이쁘네. 샤를로즈인데요. 샤를로즈도 물을 참 잘 먹었습니다. 얘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이런 얼굴이 아니고 좀 얇은 입장이 얇고 턱시판 같은 종류의 아이들처럼 왔어요. 아, 그렇게 크는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입장 하나씩 뚱뚱해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샤를로즈. 와, 얘는 자구도 잘 달아줄 것 같아요, 느낌에. 단단하게 물 잘 먹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승하다육이랑
갑자기 이름이 푸르미 다육에 거기에서 이제 다육이를 소개시켜 주는 걸 한 번씩 보면요. 와, 어떻게 다육이 입장을 저렇게까지 똥똥하게 만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물을 주기에 저렇게 통통할까 너무 궁금해요. 저렇게 물을 통통하기 위해서 비료, 영양제 같은 걸 주셨을까? 아니면 맹물로도 저렇게 클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입장이요.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신기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죠. 요 아이는 로즈베인데요. 얼굴이 큰 아이가 요만했고요. 요 안에 풀분에 쏙 심겨지는 아이의 얼굴이었는데 와, 요 아이도 성장세가 전혀 처음 심어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키워주고 입장도 내주고 통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통통해서 생장점이 안 보일 만큼이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쁜 얼굴로 자구 한 개씩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구를 안다는 애들이 얼굴 생장점이 없어질 때는 뭐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좋다 하는데요. 자구도 어느 정도 있는데 생장점 없어지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얼굴도 충분히 이쁜데 굳이 더 이쁜 애들을 내주겠다고 힘들어 보여요. 요렇게 안에 갖고 아보가도 크림인가요? 걔랑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이쁜 얼굴로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뚱뚱해서 입장이 끼어가지고 아이고 약간 엠보처럼 볼록 엠보는 아니죠. 이렇게 주름진 듯한 입장인가요? 그런 얼굴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통통한 로즈베이입니다. 이 아이가 저는 그린색으로만 있을 줄 알았어요. 맑은 색으로. 근데 이 아이도 약간 붉은기를 내면서 물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파인 로즈도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파인 로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얘는 띠모아인데요. 얘는 얼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넓은 입장들을 제외하고 다시 생장점에서 이쁜 얼굴로 자라주고 있네요. 와, 요게 지금 얘가 살짝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을 주고 싶다는 화분도 너무 가볍고 얘는 물이 부족한가 봐요. 물 안 주고 뛰어넘었나? 왜 이렇게 물이 가벼워? 분이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밑에 입장도 보니까 지금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살이 좀 덜 오르는 것 같죠. 얘를 물을 조금 관수를 해서 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아침에 배고프다고 저를 찾아왔네요. 우리 둘째가. 얼른 찍고 가서 밥도 해주고 여기에 문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바깥 온도는 영하 5도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 온도이긴 한데요. 문을 좀 열어줘서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와, 습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띠모아,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을, 입장은 단단한데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화분 흙도 너무 가볍습니다. 요럴 때 저는 물도 주기도 해요. 얘네들이 말랑할 때까지 기다리니까요. 오히려 입장이 더 쫄아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물을 줍니다. 핑크 스텔라인데요. 얘도 성격이 아주 온순합니다. 많은 아이들 속에서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이쁘게 다져주다니요. 그리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내주고 더 이상 자구는 안 달아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송이 자체가 이쁘죠. 처음에 올 때 이런 송이로 오지 않았습니다. 와, 얘네는 햇살에 나가 있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웃자라고 막 해도 얘는 웃자라지도 않고 얼굴을 이렇게 다져주고 자라주고 있었나 봅니다.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아이고 더 이쁘다. 완전 그냥 스텔라랑 핑크 스텔라랑 얼굴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핑크 스텔라입니다. 이쁩니다. 와 이쁘다. 오늘따라 제 눈에 이쁘다고 하는 애들을 한번 뽑아보는데요. 이쁘네요.
얘 치아바 엔시스 제가 얼굴이 소멸된다 해서 얘네를 다시 경매받아서 온 아이인데요. 얘는 물을 흥건히 줘야 되겠습니다. 심어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물관수를 넘어선 그냥 뛰었나? 그런가 봐요. 입장이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요런 아이한테 물을 줘야죠. 화분의 흙도 마른 것 같아요. 어휴, 다른 애들은 통통한데 너는 왜 이렇게 입장이 말랑말랑하니? 요 중간에는 괜찮은데요. 요 밑에 두 단에서 세 단 정도가 완전히 말랑말랑합니다. 손이 들어가면 얘 접으면 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런 아이가 있었다니 내게. 물을 빵빵하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물 준다고 해서 같이 물 주실 때 베란다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베란다 온도가 건 20도가 넘어가는 남쪽 지방이라 우짤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부족한데 그렇게 물을 주시면 우짤할 수 있어요. 환기를 꼭 시켜서 베란다 온도를 어느 정도 좀 떨어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먹어도요, 2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얘네들 물바등해요. 베란다 온도가 밑에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 문 열어놔도 이 베란다 안에 온도가 10도 안팎이지 않을까 싶어요. 낮에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도 5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그럴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상이지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곳이잖아요. 꼭 베란다 안의 온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건강을 제일 많이 회복한 아이 같은 그 중에 하나가 에케마리아인 것 같아요. 밑에 자구들은 힘을 못 쓰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얘가 그러네요. 얘가 뿌리를 못 내렸나? 근데 엄마 얼굴은 좀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흔들거림이 좀 덜하고요. 아이고 꽃대를 두 개씩이나 물어주고 요렇게 이쁜 얼굴로 하고 있었네요. 이 아이는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서 뿌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너무 추워요. 뿌리가 내릴 만큼은 아니라서 바깥에 추운 날씨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뿌리를 정말 잘 내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얘네들 햇살 아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약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봄에 좀 봄이 확 접어들 때 가까울 때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최대한 얘네들을 바깥에 보내려고 이런 아이들은 노력은 하죠. 그때는 온도가 좋으니까. 네, 지금 같을 때는 아닙니다. 아, 요렇게 이쁘게 있네요. 아, 진짜. 이 아이가 제일 걱정됐었거든요. 항상 제가 에케마리아를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뿌리를 잘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올 봄이 지나야지만 한 4월? 5월 달 지나야지만 뿌리가 확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는 석영입니다. 석영 너무 이쁘고 통통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아이들을 보고 하고 싶은데요. 오늘 밤에 영하 11도? 12도까지 내려갔다가 낮 온도가 영하 2도까지만 내려간다고 합니다. 내일 토요일이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이 창들을 여기에서 빼서 원래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있고요. 내일 여기 자리가 좀 비고 하면 원래대로 제가 다육이를 소개도 시켜드리고 다른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꼬지 같이 시작했던 거 있잖아요. 조금 따뜻한 데로 옮겨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이 입고가 다 나옵니다. 저는 겨울에 입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했는데 놓는 데마다 온도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식 없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되는 대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만약에 다른 분들보다 소식이 빠르고 어, 이 이제 자구가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속도를 맞춰서 한번 심어보는 걸로 할게요. 다른 분들이 늦게 나온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얼굴이 많이 크지 않아도요. 같이 심어서 케어를 해주다 보면 걔네들 얼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육이를 소개해 보고요. 다른 댓글에서 좋은 얘기들이 있다면 다시금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